안녕하세요. 국어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윤현주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강좌부터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국어 수업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그 국어 교재를 보시면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의 국어 내용을 저희 국어책 한 권을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정부터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과정이 자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교재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를 기본적으로 해서요. 주 교재로 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요, 이 책대로 순서대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뒤에 보면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 문제 푸는 과정은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이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중요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몇 쪽이에요? 교재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쪽을 보면 1강 문학의 즐거움 파트가 나오죠. 자, 3쪽의 문학의 즐거움을 딱 보면 첫 번째 문학의 개념이라는 글이 보이실 거예요. 자, 문학이 뭔지, 문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문학이 과연 무엇인지, 문학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 개념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칠판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문학의 개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지은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 이때의 지은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작가라고 부르게 되죠.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서, 우리 글에 해당하는 말과 글로써, 특히 책으로 쓴다면 글이 되겠죠. 글로써 작가가 상상해서, 창조라는 건 상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가가 상상해서 쓴 글을, 예술을 우린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문학이라는 거죠. 문학. 그죠? 자, 문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뜻을 설명하는 말인데, 문학의 뜻인데, 자, 문학의 뜻이 뭐냐? 작가가 자기가 생각한 거나 느낀 것을 상상을 통해서 글로써 표현해 놓은 예술이다. 자, 그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문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책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학이 하는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기능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문학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우선 우리에게 뭘 준다? 교훈을 주고요. 우리에게 뭘 줘요?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뭘 줘요? 종합적인 기능, 생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준다는 거, 교훈을 줘요. 문학을 읽다 보면 문학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담겨 있어서 우리한테 그걸 읽음으로써 윤리나 도덕적으로 어떤 교훈,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음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문학은. 자, 그 다음에 쾌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쾌락은 크게 흔히 말하면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죠? 또 문학은 우리한테 뭘 줘요? 즐거움을 주죠. 그걸 다른 말로 감동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주는 거예요. 쾌락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교훈도 줘요. 이런 것을 종합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요. 교훈도 얻고요. 그리고 쾌락도 얻는, 즐거움도 얻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의 갈래가 나와 있었어요. 그죠? 책을 보시면, 자, 문학의 갈래는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학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네 가지가 지금 제시가 돼 있죠? 시, 소설, 희곡, 그리고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차근차근 다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시는 뭐냐면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운율 그러면 말의 리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듬감.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어떤 음악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죠.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가 운율이 있는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를 다른 말로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해서요. 운문이라고 얘기해요. 운문 그러면 운율이 느껴지는 문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율이 있는 문학, 이것을 운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율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운율이 느껴진다 그러면 뭐예요? 시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운율이 있는 문학은 우리는 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운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운문에는요, 즉 시에는 무슨 시?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어요. 그쵸?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는데 책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의 운율에는 규칙적인 것, 괄호하고 정형시와 자유로운 것, 괄호하고 자유시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형식이 자유로우니까 자유시예요. 형식이 자유로워요.
이에 비해서 정형시는 어때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적이에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정형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 부분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히 소설 그러면 소설은 뭐라고요? 허구라고요. 허구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가짜. 왜 가짜예요? 작가가 상상해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설은 100% 허구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쓰여진 허구의 산문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하면 허구성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시에는 운율이란 말을 꼭 기억해 주셔라고 했었죠. 소설에서는 허구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작가가 상상해서 쓴 허구의 글이라는 것, 가짜로 쓴 거짓의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허구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역시 문학이기 때문에 뭐가 담겨 있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도 주고 감동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희곡이 있어요. 희곡은 연극하기 위한 글을 얘기해요. 연극의 대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필도 봅니다. 자, 수필은 개성 있는 산문이라고 되었죠?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글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수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수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잘 드러나겠어요?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개성이 있는 글이다 그러면 수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학의 종류를 쭉 하나씩 볼 텐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들만 꼭 기억을 우선 하시면 아까 다시 뭐라 그랬죠? 시는 운율이다. 소설은 허구다.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다. 그 다음 수필하면 개성이 있는 글이라는 것. 개성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4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첫 번째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봄이라는 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새봄이라는 건 뭡니까? 글의 종류가 역시 시죠. 자, 시는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웅문이라고 했습니다. 웅문. 자,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새봄이라는 시를 보실 텐데 굉장히 짧은 시예요. 시에 보통 보면 시의 짧음을 물어보면은요. 자, 시의 짧음은 몇 년 몇 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몇 행. 그래서 행은 줄을 얘기하고요. 줄. 그죠? 그 다음에 연은 뭐예요? 행이 모여 있는 겁니다. 행이 모여서 이루는 마디예요.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죠. 행이 모여서 이루는 덩어리를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를 보면은요. 새봄이라는 시가 지금 출판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 시는 이거 자체가 제가 이 칸을 일부러 판서를 하기 위해서 좀 넓게 해놓은 거고요. 이 시 자체가 하나의 연입니다. 하나의 연. 그리고 얘네들이 일행. 하나의 줄이 행이라고 했었죠. 얘는 2행. 얘는 3행. 4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이 시는 전체 짧음을 물어보면 몇 년 몇 행이에요? 1년 4행의 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시는 1년 4행의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가 지금 한 편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형식을 보면 제가 현대시, 그죠? 그리고 무슨 시? 자유시. 우리 아까 자유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의 자유로운 시가 자유시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내재율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재율이라는 얘기 뭐냐면 내재율은 바로 운율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운율. 아까 운율이 뭐라고 그랬었죠? 리듬감이라고 그랬었죠? 시를 읽다 보면 운율이 느껴진다 그랬었어요. 운율이 없는 시는 시가 아닙니다. 그럼 이 운율은 두 개가 있어요. 외역률과 내재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시의 종류 중에 정형시가 있었죠. 정형시에서 느껴지는 건 외역률이고 내재율에서 느껴지는 건 바로 자유시입니다. 자유시. 자, 그러면 외형률과 내재율을 의미하는 운율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시 외형률과 내재율을 구별하는 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운율은 말의 리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다. 그럼 이 운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음보율, 음수율, 음유율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음보율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끊어읽는 덩어리예요. 끊어읽는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 행을 읽는다고 했을 때 벚꽃 지는 걸 보니 이렇게 빨리 붙여서 읽지 않잖아요. 어때요? 벚꽃 지는 걸 보니 이렇게 끊어 읽죠. 이 끊어 읽을 때 끊는 마디가 바로 음보가 됩니다. 음보. 그래서 이 세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3음보, 네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4음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음보율이라는 게 외역률은 정형시는 잘 겉으로 드러나지만 내재율인 자유시의 내재율은 이런 음보가 안으로 숨어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음수율은